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수평 합참, 즉 수비학과 자평 명리학으로 조 바이든의 운세를 자세하게 통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분량이 좀 되는 것 같았어요. 5컷으로 나눠봤습니다. 1번 11살에 펜실베니아주에서 델라웨어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이주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이사나 이주로 볼 수 있는데, 이 수비학적으로 볼 때는 운명수가 들어가는 그런 시기에는요, 이 운명의 커다란 변화다, 이것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포인트를 잡아놓고 이번엔 명리로 와서 명리 통변을 해봅니다. 그때가 임자대운입니다. 이 임자대운을 사주 원국과 대비를 해봅니다. 사주 원국의 횟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축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배운대로 보면 해자축 수국이잖아요. 수방국, 방이 합이죠. 자, 국은 국세가 크다, 물이 차고 넘친다, 범람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수는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진토와 합을 내서 수국을 이룹니다. 수반국이죠. 반국인데 여기 물론 뭐 신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큰 바닷물이 됩니다. 대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수는 오화를 충해버리니까 정화도 움직이는 거죠. 모든 사주가 동했습니다. 지금요. 그렇다면 이 간목이 또 뜨게 됩니다. 간목은 원래 해중간목과 진중얼목의 뿌리를 내리고 축토와 진토를 제방 삼아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축토 진토가 전부 수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간목은 물에 뜨는 부목이 됩니다. 떨붙자 부목이죠. 부목.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물상론적으로 볼 때는 큰 바닷가에다가 배를 정박시켜 놓고 출항을 기다리고 있는 운이 임자대운입니다. 간목은 말 그대로 배입니다. 배. 이게 배 주자죠. 작은 배입니다. 여기서 8팔자를 그으면요, 8명 입구자 식구가 타고 큰 바다로 나가는 것을 이게 배 선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목격한 우리 선조들이 만든 글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자는 우리 동이조 문자입니다. 자, 그럼 언제 출항을 할 것이냐?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목이 다시 나타나는 해가 있어요. 갑원년에 나타납니다. 갑원년에 간목이 또 나타났으니까 1차적으로 정비가 끝나고요, 또 출항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데, 지지에 있는 오화가 좌우충을 하니까 물결이 출렁이죠. 출렁출렁합니다. 이것이 출항입니다. 말 그대로. 이때 출항을 하는 겁니다. 갑원년은 1954년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보면요, 목이 표류한다, 이런 뜻이네. 목 표류지상이다. 이따가 있으려니까 글씨를 쓰기가 힘드네요. 나무가 표류하는, 이 목은 뭡니까? 뗏목도 되고 배도 됩니다. 간목이 배죠. 그러면 이번에는 간목만 풀어내면 답이 나오잖아요. 십성으로 풀면 뭡니까? 이건 정이니까 인성이죠.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을 어디다 찍어요? 문서에다 찍잖아요. 문서에다 찍으면 일단은 계약하고 이사 준비 완료. 그 다음에 뭡니까? 진료 변경.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임자대운에서는 간목이 뜨고 다 떠서 움직이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은 움직임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비학을 같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명수니까 운명 변화가 왔구나, 이거죠. 확정적으로 단정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평 합참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물이 많으니까요, 물이 많은 그 사주에서 강한 에너지는 어떤 운을 끌어들이는 인력이 있습니다. 공간 에너지도 끌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펜실베니아주라는 이 내륙 지방에서 대서양변에 있는 델라웨어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대양이라고 그랬죠, 아까 대양. 대양이 말 그대로 대서양이잖아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국을 잡을 때, 격국 잡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사주 보면은 수가 많으니까 이게 정관이죠. 정치계 통 나간다, 이겁니다. 인수가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도 볼 수가 있고, 그 사주의 가장 강한 세력이 직업을 끌어들이는 그런 인동력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수평 합참으로 우리가 참고를 하게 되면은 더 확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또 풀어보겠습니다. 1961년도 델라웨어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립대학이고 명문대입니다. 운명 계열수 8이 나와서 내 운명에 작은 변화가 왔죠. 그런데 그 해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이고 대운은 개축대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축중에 신금이 투했으니까 이것을 통째로 그냥 금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축중에 개수가 투했으니까 이것을 수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금수는요, 내 사주의 조후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잖아요. 특히 이 금은요, 용신목을 극하니까 기신에 해당이 됩니다. 운이 안 좋은 운이죠. 근데 사주 원국을 보게 되면 간목 인성이 아주 그냥 뚜렷해가지고 이분은 하버드대를 가야 마땅해요. 그런데 운이 좀 피색하니까 아마 하버드대가 아닌 지방대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공망계열수 4가 나왔습니다. 공망이나 공망계열수에 결혼 날짜를 잡아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때 결혼을 하든지 중요한 이벤트를 정하게 되면 그것은 결론이 안 좋다고 그랬죠. 헛된 그 어떤 결론이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명리적으로 보면 병호년입니다. 66년도가요. 대운은 개축대운입니다. 이 병호는 통째로 보면 화에 해당이 돼서 이것은 조도 되고 약신, 기신을 물리치는, 아니 기신이 아니라 그렇죠, 기신이 물리치는 약신이 될 수도 있죠. 약신이 될 수도 있고 희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희신에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결과가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병화가 와서 이 사주에 안착할 자리가 없어요. 결국은 간목과 정화가 있지만 신금이 낚아챕니다. 합이 돼가지고 합거합니다. 누가 합거했어요? 신금이 가게 되는 거죠. 합수가 돼가지고 수극화하니까 이게 회두극이 됩니다. 회두극. 이게 꼭 명리 용어만, 아니 그거 뭡니까? 육효 용어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축대운입니다. 개축대운이니까 이 개수는 뭡니까? 이설비전, 우로수잖아요. 태양을 가리는 거죠. 이 병화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여기는 합거지만 여기는 합거라고 안 합니다. 기반이라고 그럽니다. 기반. 합이 돼서. 기반은 뭡니까? 작용을 멈췄다, 스톱했다 이런 뜻입니다. 병화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지에 오화를 끼고 양인을 끼고 들어오면 병화로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러나 오화를 또 자세히 보십시오. 사주 원국에 오화가 있습니다. 이 오화는 말인데 돼지 우리 옆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서 죽을 맛이야. 옆에 또 소가 들이받고 있어요. 저 멀리 웅댕이에서 용이 조화를 부리면서 꼬리로 한 방 후려쳤습니다. 콧등을요. 말이 버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 또 들어왔다는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대운이 축토니까 소가 한 번 또 불로 들이받습니다. 이게 바로 원진이고 주고 원진이고 또 상천입니다. 천살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화도 별 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빚존 개살구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허화무실입니다. 허화, 헛된 꽃이다. 꽃 화자, 무실, 없을 무자, 실은 열매 실자, 결실을 맺지 못하는 헛된 꽃이다 이런 뜻입니다. 빚존 개살구죠. 결국은 여기서 합거시킨 신금이 뭡니까? 편재입니다. 편재는 육친상으로 첫 번째 부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 원국에 정제가 없을 때는 이 편재가 부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부인이 합거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그런 해외 결혼을 한 거죠. 결국은 부인이 공망이 들고 이런 운이 있어가지고 72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별로서 이 결혼은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통변을 하고 2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